헌법재판소가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할 때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한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며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했던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단칼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14일 시작하는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일은 매주 1회 열겠다며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후에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윤석열 변호사들은 침묵하며 모든 전화를 일체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피똥 쌀 것입니다. 민주당 역시 이에 맞서 윤석열 지지율이 40%가 나왔다는 모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이 40%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며 또한 극우 매체들은 이 여조를 가지고 윤석열이 살아났다, 결집해야 한다는 계속적인 선동을 주말 내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 업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채널을 알아보니 대략 이런 사람들이 출연하며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도 않은 부분인데 얼마 후 시민들의 계속적인 항의에 이 여론조사에 대한 기사들은 하나둘씩 삭제되었으며 더 이상 이 여조 결과에 대해 유튜버들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못한 민주당이 발빠르게 다시는 이런 여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고발 조치한 것인데요. 이런 여조 회사들조차도 윤석열을 돕는 내란 동조범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 오늘 김용민 의원이 내란죄를 뺐다는 국힘당 주장에 비유를 적절하게 섞어가며 팩트를 설명하는데 관련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탄핵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탄핵 사유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란 행위, 국회를 침탈한 행위와 선관위를 침탈한 행위,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 이런 행위들이 탄핵 사유인 것이고요. 행위. 그게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느냐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넣다 뺐다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행위는 한 번 넣으면 이거는 나중에 뭐 철회는 가능하지만 새로운 걸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행위가 중요한 건데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윤석열이 누군가를 칼로 찔렀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그걸로 재판을 받겠죠. 네. 윤석열이 재판을 받는 건 칼로 찌른 행위가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칼로 찌른 행위는 살인죄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윤석열이 재판을 받는 이유는 칼로 사람을 찌른 행위. 행위. 아. 이거 하나로만 재판 받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탄핵 심판을 한다는 것은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한 행위 이걸로 탄핵을 하는 거예요. 아. 계엄군이 선관위를 간 행위 아. 이게 탄핵 사유인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법에 대한 평가는 헌법 위반도 있을 수 있고 법률 위반도 있을 수 있는데 법률 위반 중에 하나가 내란죄인 것인데 이 내란죄는 나중에 형사법정에서 다투고 우리는 내란죄 성립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이미 헌법을 위반했다. 국민주권도 침해하고 상권분리도 침해하고 뭐 대의민주주의도 침해하고 법치주의도 침해하고 여러 가지 헌법을 다 침해했다. 이걸로만 빠르게 탄핵 재판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편 오늘 국힘당은 헌재에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고 나서 브리핑을 가졌는데 국힘당 조배숙 의원이 헌재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라며 헌재를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 대한민국을 지금 망하게 만들고 있는 조직들이 과연 누구인데 뻔뻔하게 헌재를 없애야 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조배숙을 포함한 오늘 새벽 관저에서 윤석열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명단을 한 명 한 명 알아보니 이 국회의원들 전부 다 내란 동조범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젠 헌재까지 없앤다고 하니 대법원까지 없앤다는 말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판사 출신인 조배숙이가 이런 말을 했다는 이 자체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힘당은 헌재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윤석열은 당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포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배숙의 말이 일파만파 커진다면 헌재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만약 윤석열이 돌아온다면 벌써부터 저런 말들을 해대고 있는데 헌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요? 오늘 국힘당은 계속해서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지만 지금까지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확실하게 입증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니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제일 중요한 국무회의 기록에 대해서는 없다고 자백을 했고 헌재에 제출하라고 수차례 기회를 줬지만은 아예 없다며 내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 기록 자체가 없다는 것은 불법 계엄임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나 다름없는 것인데요. 그리고 헌법상 계엄에 대한 준수사항 자체를 미준수했고 현재까지 구속된 군부대 동원 당시 장성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와 처단 그리고 두세 번 더 계엄하면 된다는 장성 증언의 확보와 더불어 12월 3일자 본인이 방송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전 국민이 다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이 바로 윤석열 탄핵의 증인인 셈입니다. 이렇게 내란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 이것이 무효다라며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한데요.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 달아주시면 꼼꼼히 체크해 다음 영상에 참고하겠습니다.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은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